우리나라는 요리 음식의 종류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 말도 안 되는 식재료를 다 요리로 만들어 먹어. 요게 전형적인 시골 밥상인데 요게 100% 채식이야. 고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상다리 부러지도록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라야. 또 고기 요리도 한두 개냐? 수백 수천 가지 고기 요리가 있고 요리법도 다양하고 생선 요리도 엄청나게 많아. 숙성시킨 홍어도 있고 끝도 없어. 젓갈의 종류는 수백 수천 종류이고 이탈리아에서 꽃게가 블루크랩이라고 버런 게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처분을 못하는데 한국이 수입을 결정해가지고 블루크랩 가지고 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만들어 먹고 그런다대. 무 요리도 진짜 끝도 없잖아. 깍두기에서부터 쪄먹기 별의별 요리들 다 해먹는데 일본 애들은 무 요리는 무조건 삶아 먹어. 무시다이콩이라고 일본 애들은 무를 쪄먹어. 삶아 먹어. 물컹물컹하게. 우리는 무로 깍두기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드는데 요리의 종류는 일본 요리가 한국 요리를 따라오지도 못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데 일본이 산업화를 우리보다 100년 먼저 하고 하찮은 일본 요리 문명을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광을 치고 쇼를 해서 대단하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지. 한국 요리한테는 상대도 안 돼. 종류가 일본에서 살아보면 알아. 먹을 게 없어. 빤하니까. 무슨 잔치 있다 이러면 스시야. 그냥 스시 좀 먹는 거야. 생선떼기 사시미 좀 먹는 거고. 한국의 횟집에 가면은 스키다시라고 나오잖아. 스키다시. 상다리가 흔들릴 정도로 별의별 요리들이 다 나와. 일본에서 사시미 시키면 그냥 사시미 생선 나와. 일본에서 직장생활 해보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처음에는 먹을 거 많어. 스시, 규동, 덮밥, 소바, 카레, 라멘 그게 다야. 진짜 그게 다야. 얘네들 요리의 수가 너무너무 적은데 이런 일천한 요리 문명 가지고 세계적인 요리로 이렇게 만든 것도 대단한 능력이긴 하다. 포장하는 능력. 일본에서 점심시간에 직장생활 하면서 밥 먹으러 나가서 질려. 먹을 게 없어. 몇 달 점심시간마다 뭐 먹으러 나가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야. 카레, 라멘, 스시는 매일 먹긴 그렇고 규동, 소고기 덮밥집 요거 먹다가 이제 질려서 죽을 것 같아. 학식도 맛없어. 근데 우리가 광을 못 쳐. 이렇게 포장하는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 자체가 담백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아니 뭘 이까짓 거를 광을 치냐.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플레이팅 이쁘게 요리 담고 이런 것도 별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 내용물 자체 컨텐츠가 중요한 민족이지 요거를 포장해서 멋있게 확 일본 가이세키 요리처럼 하겠다는 이런 의지조차가 없어. 요게 뭐 대단한 거라고 포장을 하냐 그러지. 일본 애들 가이세키 요리라고 하잖아. 가짜는 요리들을 무진장하게 포장을 멋있게 하는 거야. 얘네들 플레이팅을 되게 잘해. 요리 자체는 먹어보면 별거 없어. 맛이 별 포인트가 없어. 나는 일본에서 사업도 했기 때문에 접대 같은 거 많이 했다고요. 긴자, 아카사카 이런 고급 요리 레스토랑 진짜 거의 매일 다녔어요. 저녁 식사는. 고급 요리점들 미슐랭 가이드 별 2개다 3개다 다 가봤는데 계속 먹다 보면 별게 없어. 현타가 와. 하찮은 요리 문명이다. 조선시대의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가이세키 요리를 접대를 받고 남긴 기록을 설명해줄게.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냐? 이쁘긴 하다. 조선통신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 근데 그런 거에 비해 맛은 좀 없다. 조선 요리보다 맛 없어 얘네들 진짜로. 그리고 반찬 수가 왜 이렇게 적냐? 반찬 개념이 별로 없어. 카레나 메인 요리 고기 하나 놔두고 생선 하나 놔두면은 반찬이 없어. 얘네들 밑반찬이다 보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야. 우리는 카레를 먹든 뭘 하든 반찬은 일단 깔아놓잖아. 김치, 깍두기 뭐 별의별 거 다 깔아요. 반찬은 없어 얘들. 따로따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귀한 손님 불러놓고 항상 거하게 차리지 않고 음식을 찔끔찔끔 가져온다. 조선통신사가 빡돌았어요. 지금이랑 똑같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수백 년 전 조선통신사도 똑같이 느꼈네. 처음에는 나도 일본을 되게 좋아하던 일복이었다고. 일본의 실체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근데 일본의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괜찮더라고. 일본 요리는 패스트푸드급이야. 아주 저차원의 단순한 요리법이라고. 얘네들은 그걸 멋있게 포장을 하지.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구현해내겠다 하는데 요리 수준이 낮아서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자랑하겠다고 타령하는 거야. 요리를 잘 못하니까 일본 요리 허접해. 몇 년 살아봐야 알아. 내가 얘기를 하면 무작정 일본 까느라고 하겠지만 좀 생각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조직 생활을 몇 년 해보면 알아. 내 얘기를 다 공감을 해. 일본 요리의 요리법 자체는 한 3개월이면 다 배워. 누구나 뻔하거든. 우리나라 요리 다 배우려면 10년 넘게 걸려. 우리나라 요리 종류는 끝이 없어. 일본 요리는 뻔해. 일본 애들 먹는 생선가스, 돈가스 이런 집 가면 복잡해. 요 단무지 보이지? 요거는 크게 자른 거야. 얘네들 단무지를 채를 썰어서 요만큼 나 소꿉장난 해. 소꿉장난. 장난한 줄 알았어. 한국은 단무지는 무한 리필이잖아.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는 게 단무지인데 김치도 먹어. 요거 많이 준 거라니까. 얘네들 요거를 채를 썰어서 이렇게 담아놔. 반찬 개념 없어 얘들. 그리고 요 미소시루 된장국도 담백하고 맛있대. 바보들이. 한국 바보들이 일본 문화가 대단한 줄 알고 우리나라 된장찌개랑 미소시루랑 급이 달라. 미지근한 물에 된장을 푸른 물이야. 그냥 비교를 해봐라. 일본 미소시루 먹다 보면 짜증나. 진짜 욕 나와. 요 미소시루 된장국 온갖 식재료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는 일본에 유학을 가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피눈물 나. 이렇게 된장찌개냐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사냐 분노할 수밖에 없어. 먹다 보면 짜증난다니까. 상 뒤집어 엎고 싶어질 때가 있어. 갑자기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현타가 오고 내가 이걸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다니. 그래도 짜증나지. 일본 애들 요리가 뭐가 있니? 일본의 진정한 요리 없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일본인이 스스로 창조한 요리가 뭐가 있나 얘기를 해봐.
진짜 일본 요리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창조된 요리 없어. 일본 요리 독창적으로 만든 거 없어. 학사이츠케라고도 하고 신코라고도 하고 쯔케모노라고도 하는 일본의 김치가 있는데 요거 그냥 소금물에 절인 거야. 소금물 절인 걸로 끝. 아무런 유산균, 발효, 젓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금물. 요 수준이 딱 일본 요리의 수준이야. 우리의 수천 종류의 김치와 소금물에 절인 요 수준이 일본 요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냥 소금물에 절인 거야. 짠맛 나는 배추. 근데 담백하고 좋대. 심플한 일본의 정신이 느껴진대. 안장하겠지. 국밥 같은 개념도 없어 얘들은. 우리나라 국밥은 수백 종류 셀 수가 없어. 지역마다 다 국밥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본은 국밥이란 개념도 없어. 일본에서 국밥 비슷한 게 요거야. 오차즈케. 밥에다가 오차즈케 가루 있어요. 가루 그냥 뿌려서 거기에다가 녹차를 부어서 호로로 마시는 거야. 요게 얘들 국밥 개념이라고 있는 거 하나. 아우 저차원이야 이거. 부리깎게 녹차. 라멘이 일본에서 나온 거냐? 중국에서 나온 거지. 샤브샤브가 일본 거냐? 몽골, 중국 동북지방 요리지. 스시도 일본 거 아니야. 동남아, 중국 이쪽에서 예전부터 먹던 거 전래가 된 거지. 카레 인도 거 아니야. 돈가스. 돈가스가 무슨 일본의 전통 요리냐? 포크 커틀렛 서양 요리 아니야. 일본 문명 자체가 허접이야. 덴뿌라가 일본 요리냐? 이 튀김이 일본 요리야? 튀김 요리 없는 나라가 어딨어. 이름만 덴뿌라면은 일본 전통 요리냐? 튀김 요리는 없는 나라가 없어. 중국에 라멘이라고 있잖아. 라멘은 중국 거야 원래. 일본은 요리 자체가 허접하기 그지없어. 외국에서 들여온 문명을 지낼 거라고 광치는 것만 하던 들이야. 한국 문화인데 이 고기 구워 먹는 거는 제일교포들이 이런 거 하면서 야끼니쿠가 일본 전통 요리라고 광을 치고 관광객들한테 선전을 해요. 고기 먹은 지 한 100년밖에 안 되들이 소고기 먹는 거 금지해서 1000년 이상 못 먹던들이 호르몽이라고 곱창 있잖아. 이게 일본 또 전통 요리래요. 호르몽이란 뜻이 간사이 간사이 사투리로 포르 버리다, 몽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장 이런 거는 버리는 애들이라고. 요리 문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장 같은 거는 안 먹던 애들인데 제일교포들이 가난해서 처음에 이런 곱창들, 내장들 이런 거 팔면서 맛있다고 호르몽 지네 전통 요리래 또 버리는 거. 얘들은 요리 문명도 모든 문명이 스스로 창조를 해본 적이 없어. 다 베껴서 연명하는 애들이라고. 워크맨이 소니가 개발했냐? 그거 원래 독일 거야. 얘들이 훔친 거라고. 얘들이 스스로 창조해낸 문명이 없어. 수천 년간. 다 한반도로 부터 건너온 것들을 지낼 거라고 우기고 하는 거지. 야끼도리가 무슨 일본 전통 요리냐? 꼬챙이에 고기, 채소 껴서 구워 먹는 거 못하는 민족이 어딨냐?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 문화인데 야끼도리가 지네 문명이래. 전통 요리라고 잘난치고요. 애들은 자신들의 독창적인 문명이 없어. 발뮤다도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야. 요거 집에 있는 애들 있지. 토스터기. 한국에서도 좀 유행을 했어요. 갬성 타령하면서 바르뮤다 이게 일본 건데 북유럽 건 줄 알고 갬성 타령하면서 비싼 데도 막 사는 애들 있잖아. 이거 갖고 있는 애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요거 일본에서 북유럽 감성으로 디자인 타령만 하고 별 기술력도 없는 거 가지고 비싸게 파는 전략이 한때 성공을 했었는데 디자인만 뭔가 심플한 척 북유럽인 척 했지. 허접한 거야. 바르뮤다에서 스마트폰도 내놨어요. 발뮤다. 근데 완전 스펙이나 이런 거 보면 옛날 건데 싸구려탱인데 토스터기로 얘네들이 자신감을 얻고 요세라한테 이거 만들어줘. 얘들은 만들 기술력이 안 되니까 디자인만 하는 마케팅으로 돈벌이 하는 들이니까 교세라가 만들어줬는데 안 팔려. 국산 제품 좋아하는 일본 애들도 썩으니까 같은 거야. 그래서 판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판매 중지가 됐어요. 바르뮤다 폰 판매 퇴시, 판매 정지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기술력이 못하다고 이제 일본 애들이. 소재 부품 장비 뭐 대단하다고 그거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 망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소재 부품 장비 대단한데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냐? 일단 산업화의 시작이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빨라서 소재 부품 장비를 아직 힘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기술력 자체가 없는 애들이야. 그냥 시장만 빨라서 소부장 이쪽 아직 힘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야. 기술력이 없어. 중국 폰한테도 안 돼. 일본 핸드폰 원래 모자른 애들이야. 시대의 전환 변화에 빨리 적응을 못해 애들이. 일본에서 직장생활 해봐라. 일봉에 일본 찬양하던 애들도 일본에서 직장생활 몇 년 하면 하루 종일 혼자서 욕하고 있을 거야. 아니 설마 대기업인데. 나중에 현타 와서 해탈의 경제에 이르면 그냥 팝콘 가게야. 오늘은 이 일본 애들이 무슨 짓을 할까. 오 이런 짓을 하시는군요. 이번 직장생활 해보면 현타가 와요. 일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나라가 어떻게 세계 2위의 경제를 이룩했을까? 아닐 거야 일본이. 이렇게 자기 부정하고 계속 혼란스러워.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만 바로 섰으면 예전에 통일도 했고 일본 애들 노예로 우리가 부려먹고 살았어. 참 한민족이 슬픈 민족이야. 내가 몇 년째 얘기를 하냐. 일본에서 대학 교수해. 그것도 시간 강사 아니고 정교수였어. 일본 록봉기에서 사업체도 운영을 해. 아카사카에서 가게도 해. 일본의 모든 분야를 다 섭렵을 한 일본 전문가라고. 나 일본 관련된 책 2권 다 베스트셀러. 일본 전문가야 나. 남성의 거기에 좋다는 모든 20여 가지 성분을 하나에 다 압축한 막스그라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막스그라 사주세요. 일본 건축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지금 낫지. 건축, 설계 이쪽 애들은. 왜냐면 우리나라 한민족의 재능 자체는 일본 애들보다 훌륭하고 예술적, 미적 감각은 더 뛰어난데 우리나라 건축 환경, 건설 환경이 같은 거야. 일본은 건축가들의 수가 너무나 많고 또 단독주택 문화고 저축 문화라고.
우리나라처럼 고층 아파트 1등 상가 문화가 아니고. 그래서 경기가 좋고 경제 잘 나갈 때 건축주 건물주들이 돈 많으니까 원 없이 너네들 건축 설계해봐 이러면서 캔버스가 있었지.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단 말이야 일본은. 그래서 다양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아직도 많이 배출은 되는 건 사실이야. 건축은 우리가 아직 반성을 해야 돼. 우리는 건물주들이 돈 타령하면서 효율 타령만 하고 사각형에 용적률 잘 나오는 건물만 뽑으라고 하고, 또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붕어빵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레시피 설계도 그냥 변형 좀 해서 아파트 짓고 이러니까 건축 설계 디자인이라는 여기에 돈을 들여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 실력 발휘를 할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가들 수준이, 재능은 좋지만 일본 애들보다 원래 재능은 좋지만 실력 발휘할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니까 일본 건축은 아직 우리가 아성을 못 뛰어넘고 있는 거야. 진짜 예술적인 설계를 해봤자 그 돈을 지급할 건물주들도 없고, 그런 거보다 용적률 많이 나와서 많이 뽑아내서 월세 많이 받아야 된다는 개념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한민족의 미적 감각이 일본 애들보다 훌륭해. 건축도 일본 유학파들이 초창기에 모든 권력을 다 주어서 우리나라 건축 설계 디자인 쪽도 개혁이 있어야 돼 언젠가는. 아파트 설계야 많이 트렌드가 돌잖아. 유행하는 디자인 설계란 게 건축판에서 다 돌아요. 그럼 그 설계도들 그냥 다 가져와서 좀 변형해서 그냥 뽑아내면 돼. 싸게. 뭘 색다른 아파트를 설계를 하면서 돈을 추가적으로 낼 건설 회사들 없다고. 대충 뽑아내도 팔리니까. 용적률, 건폐율, 연면적,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나라는. 무진장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다 아파트다 다 사각형이고 특이하고 멋있는 건물들이 별로 없잖아. 요즘엔 몇 년 전부터 늘어나긴 하는데 앞으로 1, 20년 더 있어야 그나마 일본 건축 디자인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일본은 모든 걸 다 가지던 90년대 최고 경제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도 패션이나 이런 미적인 부분에서 세계에 압도하지 못했어.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 아니야. 돈으로 처발라서 미치코 런던이다, 코시노다, 별의별 패션 브랜드들은 생겨났지만 돈으로 바른 거지 감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켄소다 뭐다 생겨났지만 우리는 아예 그런 브랜드조차 키우질 못하고 있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봐봐라. 일본 아이돌하고 상대도 안 돼. 일본 애들 촌스러워. 우리가 재능은 뛰어나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이상봉이다, 우영미다, 스트릿 브랜드들 있잖아. 아더에러, IAB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긴 한데 이게 자본력이 뒷받침이 돼야 패션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거거든. 일본 애들 촌스러워. 옷 입는 거 길거리에서 일본 애들, 젊은 애들 옷 입는 거 보면 촌스러워. 내가 일본 젊은 애들 가르친 대학교 교수로서 일본 애들 촌스럽다. 화장도 촌스럽고 헤어스타일도 촌스럽고 옷도 촌스러워. 예전에 90년대까지는 대단히 멋있어 보였지. 그때는 우리가 좀 뒤처지던 시기였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 훨씬 잘 입어. 유행을 너무 따라가는 건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일본 애들은 에도시대가 조선시대랑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돼. 조선시대까지도 바지가 없던 애들이야. 얘네들이 야만인 진짜 원시인 애들이라고. 오가 잠깐 오가 바지가 없는 애들이라고. 반스 훈도시만 입고 다니는 애들이라고. 이런 원시인 애들한테 문명을 전파해준 게 우리 한민족이고, 바지가 없어. 이게 천수백 년 전 얘기도 아니고 에도시대면은 한 300년 400년 전. 얘들은 젓가락도 못 쓰는 애들을 백제 형님이 가지고 젓가락이라도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숟가락은 안 가르쳐 줬어. 왜냐면 왕족들만 쓰려고, 차별화하려고. 너네 같은 서민 원시인들은 젓가락 정도만 써서 지금도 일왕 왕족계 애들은 금속재 젓가락 숟가락을 쓰고 원시인 서민 애들은 나무 젓가락만 쓰라고 했어. 너네들이 감히 어디라고 숟가락을 써. 원시인 주제에 나무 젓가락 쓰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 지금도 일본의 왕족 천황계 애들은 다 쇠숟가락 쇠젓가락을 써요. 백제 형님들이 일본에 갈 때 해외 이사할 때 넣은 금속재 숟가락이야. 자기네들만 쓰려고. 천수백 년 전부터 금속재 숟가락 젓가락을 쓰던 게 한민족이라고. 일본 원시인 애들이 감히 금속재 숟가락 젓가락을 쓰게 할 수는 없어서, 근데 애들은 손으로 밥 먹고 이러니까 더러워가지고 아유 그거 못 봐주겠다 싶어서 난 나무 젓가락은 쓰게 해줬어. 가르쳐줬어요. 요게 백제 왕족들 일본 갈 때 해외 이사 갈 때 짐에 넣은 금속재 숟가락 젓가락이라고. 최첨단 문명이지.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애들이야. 아직도 일본 왕족들은 쇠젓가락 쇠숟가락 쓰고 식사도 한반도식으로 해. 그릇도 다 금속재야. 일본 서민들은 플라스틱이나 나무 밥그릇 이런 거 쓰고 도자기로 만든 거 쓰는데 왕족들은 금속재 용 그릇을 쓴다고. 아직도 차별화하는 거지. 일본 원시인들에게 이런 것까지 전파해주기 싫었던 거지. 이 일본 왕족 애들은 아직도 전통 의상 입으면 양반다리로 앉아. 일본 애들 원래 도계사라고 무릎 꿇고 앉는 건데 왕족들은 전통 의상 입으면 무조건 양반다리야. 요게 일본 왕족들이 먹는 식사야. 금속재 그릇들 아니야 다. 숟가락도 다 금속. 요게 한국 스타일이지. 한반도 스타일. 그리고 일본의 왕족 천황계 애들은 전통 식사 후에는 숭늉을 마셔. 숭늉. 일본은 원래 식사 끝나고 오차
차를 마셔야 하는데 일본 왕족들은 백제 한반도 후예이기 때문에 숭늉을 마시는 게 전통이야. 일본에 백제 지사를 만든 거야. 백제 지사 만들어서 지사장이 아직까지 전왕이다, 일왕이다 하는 거고. 근데 얘들은 한반도에서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서 도망친 애들이라서 일본의 국가의 시작 자체가 여기서 힘을 키워서 항상 전시 상태로 무사화 시켜서 일본 열도의 원시인들을 무사화, 사무라이화 시켜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백제 땅을 되찾자, 요 일념으로 생겨난 나라다 보니까 항상 한반도를 노리지. 백제의 후예들이다 보니. 그래서 무사의 세상이 된 거야. 당시 전시화한 거지. 전쟁에서 칼질하는 장수들, 무사들, 사무라이들한테 모든 힘을 다 실어줬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숭늉이 아메리카노로 바뀌었지만 일본 왕족 애들은 아직도 숭늉을 마셔. 전통 식사 후에는. 근데 미국도 똑같아. 음식은 일본만도 못해. 또 미국 애들도 요리 문명이 없어. 얘들은 무조건 고기 굽는 거야. 바베큐. 요리 문명 자체가 없는 저차원 애들이지 미국. 그러니 일본 요리 문명도 대단해 보이겠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출산을 병원에서 하면 산후조리원? 아우 샤다 마우스야. 산후조리원 이런 개념도 없고, 임산부 출산 후에 몸에 좋은 걸 먹인다 이런 개념도 없어. 출산 후에 나오는 음식들이야. 빵떼기, 식은 빵떼기. 출산 후에 나오는 음식들 요런 수준이야 병원에서. 미역국 이런 거 개념 없어. 그런 거 바라지 마. 그런 거 바라지 말라 해. 우리나라 국밥, 부산만 해도 국밥의 종류는 셀 수가 없어. 부산 한 지역만 해도 팔팔수육, 밀양집, 개미식당, 본전 돼지국밥 다 달라. 돼지국밥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국밥 하나도 가게마다 다 달라. 우리나라는 경주 박기국밥, 부광 돼지국밥, 늘해랑 소문난 돼지국밥, 마산식당, 송정 3대국밥, 미나식당, 수변 최고 돼지국밥, 수영공원 돼지국밥, 신창국밥, 쌍둥이 돼지국밥, 양산국밥, 양산왕 돼지국밥, 양산집 끝도 없다고. 재민국밥도 있다. 부산만 해도 국밥 종류가 유명한 것만 꽂아도 수십 개야. 일본 요리 문명을 몇 단계 앞서는 게 우리 요리 문명이고, 모든 대다수의 문명이 우리는 스스로 문명 계속 창조해내면서 거의 만년에 가까운 한민족 역사를 유지해온 민족인데, 일본은 우리의 프랜차이즈라고. 백제 지사라고. 일본 지사. 일본 열도에서 문명이 탄생된 적이 없어. 아우 굴국밥. 침이 막 갑자기 폭발했어. 힘샘 자극. 하지만 굴도 이젠 바이바이야. 맞아. 국밥의 종류는 끝도 없어. 전국의 국밥,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밥만 뽑은 거야. 서울의 장국밥, 서울 설렁탕, 경기도 광주 소머리국밥, 곤지암 소머리국밥, 당진의 실치국, 병천 순대국밥, 괴산 올갱이국밥, 서산 우럭젓국, 전주 콩나물국밥, 남원 추어탕, 나주곰탕, 강진 매생이국, 제주 쩝짝뼈국, 제주 몸국, 제주 각제기국, 동영 굴국밥, 하만 소고기국밥, 창녕 수구레국밥, 대구 닭게장, 부산 돼지국밥, 영천 소머리국밥, 안동 갱식이, 괴산 올갱이국밥, 강릉 섭국, 인태 황태국밥.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밥만 뽑은 거고, 지역별로 수십 개가 또 있어. 종류별로, 가게별로 다 달라. 국밥 하나만 해도 엄청난 요리 문명을 보유한 게 한민족인데, 국밥이란 개념 자체도 없는 일본 애들이랑 무슨 요리를 비교를 하니. 일본에 국밥 같은 게 없다니까. 일본 애들 설렁탕 먹으면 기절해. 아카사카라는 도쿄에 유흥가가 있는데 거기에 24시간 하는 이찌류 설렁탕집이 있어요. 거기 내가 일 끝나고 가게에서 손님들하고 술 마시고 데리고 가요. 얘들 기절해. 난리나. 설렁탕만 먹여도 기절하는 애들이야. 이런 다양한 국밥 있는지도 몰라. 얘들은. 얘들 수준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요리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는데 설렁탕만 먹고도 기절해. 얘들 깍두기랑 설렁탕 먹고. 설렁탕은 그냥 일부분이지 우리나라 국밥 문화 중에. 얘들이 해산물이 더 많잖아. 섬나라니까. 근데 해산물 요리법도 단순하게 그지없어. 그냥 날로 회로 먹거나 쪄먹거나 그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먹어. 붕어 회다 뭐다. 젓갈 문명도 우리한테 상대도 안 되고. 젓갈이 있긴 있지만 일본 애들.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간장 게장집이 있었는데 지금 인기가 없다고 하던데 사장이 바뀌고. 어찌됐건 그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게도 일본에서 많이 나는데 간장 게장, 양념 게장 이런 식으로 요리하는 법도 몰라 얘들이. 그냥 얘들은 게를 쪄서 먹어. 간장 게장 먹으면 일본 애들 기절해. 한국은 먹을 게 너무 많아. 진짜 많아.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어. 한국 요리 맛이 응축되어 소고기의 감칠맛이 두드러진다. 깔끔함 안에 숨어있던 진함이 인사를 한다. 얘들 미사여구 표현하는 거는 잘해. 왜냐면 포장의 달인들이니까. 우린 뭐 설렁탕에 이런 미사여구로 표현 안 하지. 시원하다, 진하다 이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하지.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맛이니까. 근데 일본 애들은 요리 드라마 같은 거 봐도 하찮은 요리들을 신나게 표현을 멋있게 해요. 왜냐면 이런 깊이 있는 요리가 없으니까 얘들은. 근데 얘들이 광치는 게 서양 애들한테 맥혀요. 서양 애들 요리 문명 수준 낮은 애들은 일본 요리가 대단한 줄 알아. 뭔가 철학이 있는 줄 알아. 잘 속인 거지. 사기를 잘 쳤어요. 일본 애들 호들갑 떠는 거 재수없어 죽겠어. 웃어. 마지대. 네, 웃어. 얘들 너무 호들갑 떨고 이런 것도 재수없어. 처음에는 일본 문화를 잘 모를 때는 처음에 갔을 때 일본 애들이 막 맞장구를 쳐줘요. 쓰고, 쓰게. 막 이러면은 한국 애들은 일본 문화 모를 때는 막 신나해. 내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얘네들 친절하다. 이러는데 일본 문화를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재수없어. 이렇게 호들갑 떠는 애들. 자신아 까잡어요. 속으로 그 얘기만 나와요 이제. 일본 문화를 다 이해를 하면. 일본어도 마스터를 하고 이러면. 얘들 그냥 가식적으로 맘에도 없는 맞장구를 쳐줘 원래.